선생님 좀 제발 약종에서 좀 나서달라 했어요. 약이 없다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치매가 치료되는 약이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2014년도에 우리 아저씨가 두산중공업 퇴직이었어. 퇴직을 못 할까봐 전주에 가서 제가 한 1년 넘게 했었어요. 기치로. 그걸 하면서 그랬는데 오망을 다 해고 가자 절망적으로 작년에는 입원을 했었어요. 너무 가격해갖고 입원을 2달 시기가 제가 피곤해가고 제가 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병이 해갖고 췌장암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며느리 오니까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입원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찰나에 오망을 다 하고 갔다 이제는 우리 아들이 안 된다고 엄마 입원시키를 하는데 제가 죽는 날도 같이 죽고 싶은 생각이 했어요. 왜? 남편이 퇴직까지 벌어주고 할 수 있는 병원에 재산이 많아갖고 10억짜리 주고 재산을 5만 원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시켜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재순이가 찾아와서 언니야 이거 이거 먹이 바랬어. 그러면 먹고 갖고 와봐라 했어요. 그래 갖고 왔어요. 와갖고 제가 그때는 뭐 그냥 빨간 깡통하고 그거하고 한 통씩 빌려주더라고. 그래 먹고 한 3일 먹였는데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눈동자가 바라막히고 오늘 갑자기 그걸 먹이니까 소변으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말을 못했는데 말도 한마디 그냥 시발 족도 완전 욕을 부르더라고요. 시발 족도 내가 시발 족도 정도면야 당신살이 있고 내보고 욕하는 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화야 이러면 와 이래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진짜 이제 이것만 열심히 먹이면 제가 이제 이세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바라는 거는 오점 자기 갈 수 있고 대변 가릴 수 있는 그거로서 만족해. 왜? 저는 지금 그 전국에 242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안심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쉽게 말해서 치매 걸린 어르신을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혹시 치매는 앞으로 국가 자격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국가 자격증이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 자격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지부에서 이 치매 자격증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가 하는 안심센터 이야기, 그 다음에 현장의 어르신들이 수요자의 욕구, 그 다음에 그 중간 매개체인 강사들, 이 세 개를 전체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제 말을 좀 풀어갈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본 이 영상 아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상 속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치매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치매는 약이 없다. 그래서 치매는 일단 뭐 어떤 것을 해도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뭐 약이 없으니까 기치료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셨잖아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치매는 걸리면요. 치매 걸린 사람은 몰라요. 음식이 맛이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누가 힘드냐? 가족이 고생을 하죠. 어떤 고생이냐? 정말 가족이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췌장암인 줄 알았다는. 가족이 고생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는 뭐냐면 치매는 결국 뇌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럼 뇌의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혈관이에요. 자, 그래서 그 깡통, 빨간 깡통을 먹었더니 뭐라고요? 18자두가 막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지만은 치매를 또 보고 연구하는 저로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고 왜 이렇게 되는가를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치매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치매는 크게 2가지로 치매는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운동이 어디 운동이 중요하냐면 근육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 운동도 하면서 근육에 좋은 영양제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치매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물을 하나 먹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물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음식을 먹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던 책 아시죠? 이 책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 육각수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바보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 그 영상 속에 나온 그 18자두 그 이야기가, 그 깡통을 이렇게 드시게 할 때 저는 그냥 드시겠다고 생각이 되지 않죠. 정말 두 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먹었다, 저는 그렇게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깡통 드시는 거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먹는다면 아마 10배 효과 있는 거를 앞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치매 이야기 조금 따라서, 치매 지금 우리나라 현 주소는, 또 치매라는 큰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과 외국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 대응까지 제가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라는 큰 존재 속에서는요, 큰 쓰나미가 세 개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쓰나미가 글로벌이라는 쓰나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쓰나미는 뭐냐면 정보기술의 쓰나미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바로 고령화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두 개를 한 이유는 이 고령화가 무척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령화 가운데 치매가 쓰나미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 숫자는 79만 명. 그럼 정부에서는 이 치매 점검을 안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명은 어디냐? 수원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초록이 치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 65세 이하에 걸리는 치매를 우리는 초록이 치매라 그러는데, 이 숫자가 매년 20%씩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천문학적인 돈이 치매 돌봄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6조가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고요. 강원도 인구의 150만 인구가 최문순 도지사님 월급 주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도 7조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와 강원도 예산이 비슷한데 치매 돌봄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강원도와 충북이, 그죠? 1년을 쓰고도 남는 돈이 지금 치매 돌봄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치매로 뭐다 들어가고 있다. 그럼 치매 유병률, 즉 65세가 되면요, 우리는 10명 중에 1명이 치매, 80세가 되면 4명 중에 1명이 치매, 85세가 되면 2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이, 보시는 분들이 오늘 한 100여 명 되시는데, 우리가 30년 지나고 나면요, 이 영상 보시는 분의 50%는 치매로 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얼마 전 아말 교수라는 분이 워크숍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계신 여자 선생님은 95세, 남자는 90세 전에 돌아가시면 재수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남성분은 90세, 여성분은 95세라는 그 노선을 걷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 치매는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약이 없잖아요. 예방주사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지금 뭐 가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누구도 가리지 않고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요양원 실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충남에 있는 모 대학 가서 치매 인식 개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거기 학생들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치매나 또 연세가 많이 드신다면 어디다 모실 거냐 그랬더니 거의 90%가 요양원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요양원은 마치 밥 주고 환안하고 운동시키는 지상천국 같은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양원이다, 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이제 요양원 강의도 가니까 제가 우리나라 요양원 실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요양원을 갖다가 격하거나 요양보호사를 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살아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저 땡땡시에 있는 요양원에 갔어요. 그 요양원에 이렇게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좀 친해졌잖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그랬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 저한테 그래요. 강사님, 제가 오늘 김땡땡 할아버지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각서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글씨인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랬더니 요양보 선생님이 이 각서를 해석까지 해가지고 저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자, 그 각서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1번, 지저귀를 안 만진다. 2번, 밤에는 잘 잔다. 3번, 벽을 두드리지 않는다. 4번, 손뼉을 치지 않는다. 5번, 밤에는 고추를 안 만진다. 읽고 나서 딱 이름까지 써서 각서를 받았다고 저한테 하면서 호호호 하는데 저는 이것을 듣고 웃음소리가 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각서 쓴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저 각서 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경을 보고 웃음이 나올까요? 저는 여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나쁘다든가 요양원이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요양원의 매뉴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딱 요양원 현장의 레벨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또 재가복지 등등에서는 나름대로 치매와 관련된 자격을 공부한 선생님들이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양원도 강의를 가시고 또 뭐 복지관도 강의를 가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 경로당하고 요양원은 정말 강의가 하늘과 땅이에요. 경로당은 주고받는 게 되는데 즉 수수작용이 되는데 즉 요양원 같은 데 가면은요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수업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에 답답함이 오면은 많은 전화들이 저에게 오곤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슈퍼비전한 사연을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려 볼게요. 자, 한 선생님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요양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요양원에 이렇게 방을 이렇게 3개 열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 방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할머니가 벽을 막 때리면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 선생님이 오더니 문을 딱 닫으면서 저 할머니는 무시하세요. 딱 그러면서 그냥 강의를 계속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강의를 하다가 그 벽을 치는 할머니가 마음에 너무나 아프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은 30분 먼저 가가지고 어머니 방 들어가기 전에 똑똑똑 노크를 두드리고 똑똑똑 노크를 두드리고 그리고 치매 걸리면요 눈의 각도가 15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눈으로 스캔을 하고 그리고 터치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를 누워있기만 하지 말고 갈 때마다 침대를 살짝 올리라 그랬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할머니는 수업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선생님이 가서 어머니 오늘 제가 이 스카프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까 어머니는 어떤 스카프가 좋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빨간 스카프를 탁 짚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어머니 자 갑니다 하고서 신나게 그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같이 하고 그 소리 지르는 할머니가 정말 어린 양과 같고 천사처럼 바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양보호사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다? 우리나라 요양원 주소의 현주소입니다. 자, 또 하나. 또 한 분이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B라는 선생님이 강의를 갔대요. 어디에 갔냐면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보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C라는 할아버지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C라는 할아버지 옆에 가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이 선생님 허벅지로 손이 쑥 들어오니까 절대 그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강의를 하러 그 할아버지 앞에만 가면 그 할아버지가 손이 내 넓적다리로 쑥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 현장에서 여쭤보면 참 다양한 의견들 나와요. 다양한 의견들 나와요. 이 선생님도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지지, 격려, 칭찬해 주다가 그 할아버지 옆에만 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떠다? 마음에 뭐가 걸려요? 걸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날 수업에 가서 그 할아버지 옆에 쓱 갔어요. 아닌가 다를까 할아버지 손이 그냥 그 선생님 허벅지를 딱 잡았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생님이 다리를 딱 보여주면서 아버지 한 번만 더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키워드가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전두엽 치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두엽 치매라는 것은 이 전두엽 앞에 치매 걸리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쉽게 말해서 지금 여름인지 겨울옷을 입어야 되는지 여름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이게 만져인지 만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일시적으로 내 뇌에 본능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본능이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전두엽 치매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손을 딱 허벅지를 만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 벌써 XX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이야기하죠. 원장님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뭐죠? 감정적으로 나를 욕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점점 기가 살아요? 기가 죽어요? 점점 기가 죽죠.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것이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아닌 거죠. 야, 그런데 이 선생님은 오자마자 허벅지를 한번 탁 만졌더니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아버님 한 번만 더 만져보세요. 단단하죠? 그 말 한마디에 이 어르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람으로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리고 이 선생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선생님을 기다려야 하는 게 기다리죠. 혼자 기다릴까요? 다른 방에 가서 막 끌어 모아놓고 기다릴까요? 목요일만 되면 이 할아버지는 정신 먹고 나서부터 방마다 쫓아다니면서 끌어막아줘. 오후 2시에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준 그 선생님이 올 때를 두 손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이 또 지났어요. 아침에는 비가 푹 오는데 아침에 수업을 끝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선생님 보고 자기 방에 좀 잠깐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 선생님 보고 가도 되냐 그러니까 제가 가겠다고 선생님 계시라고. 그래서 요양보 선생님이 그 할아버지 방에 간 거예요.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언제부턴가 꼬기 그냥 기름이 쫙쫙 흐르는 그 5만 원짜리를 들고서 떨면서 내가 저 선생님을 갖다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내가 보시다시피 이 몸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는 자식도 오지도 않고 저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너무 사주고 싶은데 내가 이걸로 밥을 한 끼 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요양보호사도 울고 원장님도 울고 할아버지도 울고
또 강사님도 울고 이랬던 사연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갔을 때 이런 강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요양원은 들어가면 언제 나옵니까? 그죠? 언제 나와요? 병원실에 가서 관값을 내야 나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죠. 왜? 이 뭐다? 매뉴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자를 바라보는 것이 뭐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연결시킬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요양보 현장이 이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일본의 예를 하나 끌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본을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때보다 먼저 이 치매나 노인 때문에 고민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꿈의 호시촌이라는 주간보호와 요양센터가 있어요. 여기 파란 선 보이죠? 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만 가면 환자가 어떠니 질환 개선율이 그죠? 다른 요양원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인점 12개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 체인점 매뉴얼을 대만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게 몇 개 있는데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꿈의 호수촌은 무엇이 다르길래 환자가 좋아지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럼 제가 다녀온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간판이 달라요. 우리는 뭐 은빛 요양원, 금빛 요양원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죠? 인생에서 내가 가장 젊었을 때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자,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있는데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9시부터 3시까지 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국민체조가 딱 끝나고 나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요양원이나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는 내가 오늘 아침에 미술을 선생님이 외부에서 들으면 내가 미술을 하고 싶지 않아도 미술을 해야 돼요. 오늘 음악 선생님이 들어오면 내가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음악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기는요. 내가 내 프로그램을 짜요. 내가 오전에 무엇하고 오후에 무엇하는 거를. 자, 그래 갔는데 풍을 맞은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요양보호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오전에는 무엇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낚시 그러는 거예요. 낚시? 제가 낚시터는 못 봤거든요. 그 제가 궁금해서 이 어르신이 어디로 가는가 쫓아가 봤어요. 야, 그랬더니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어디를 가면 장난감 보드게임 낚시터로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기를 한 마리 딱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돈이 딱 달려 올라와요. 야, 이 돈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유매라는 돈이에요. 자,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 나온 X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사진에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비늘에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비늘에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 어르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전이 끝나고 나니까 요양보호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오늘 어떤 시간표를 짜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지금 말씀, 나 빵 만들러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오후에 또 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빵을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자, 가는데 휠체어에 앉아있고 한쪽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에다가 반죽을 해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2살, 3살 때 딸하고 과자를 만들어요. 엄마가 뭐 99% 다 만들고 딸을 위해서 밀가루만 뿌렸어요. 그리고 저 오븐에서 이제 과자가 나오면 그 엄마는 딸 보고 이 과자가 누가 만들었다 얘기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다 그래요? 아니죠. 딸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과자가 나오면 이 과자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90% 만들었지만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오븐기 보이죠? 여기서 만든 것을 저 오븐기에서 곧바로 굽습니다. 그러면 그 오븐기에서 빵이 만들어져 나오면 그 할머니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바로 이 얼굴이 납니다. 왜?
손녀딸들 갖다 줄 생각에 또 이 돈으로 바꿀 생각에 친구와 나눠 먹을 생각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요양원 요양보호 프로그램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따라야 되지만 가까운 일본은 뭐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키워다 나갈게요. 여러분 70, 80 됐다고 다 미술 좋아할까요? 90살, 80살도 미술 실현할 어머니도 계시고요. 노래하는 거 싫은 어머니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공유해, 안 공유하죠? 안 공유하죠?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빵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 그 돈 받았잖아요. 유매, 그죠? 그 유매를 가지고 뭐 하냐면 마사지 숍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그 다음에 목공실도 가고 요리실도 가고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콩 고르는 거 있으면 요거를 옮겼다 그러면 또 유매를 줘요. 또 산수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복도를 지나다가 그래서 3, 4, 5, 6에 산수 문제를 풀으면 또 유매라는 그 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사실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식판이 사각 식판이잖아요. 재질이 플라스틱이냐 스댕 차이잖아요. 야, 근데 여기는 내가 집에서 먹던 밥그릇을 갖다 놔요. 설거지는 해주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위치를 기억 못하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더 충격받은 거. 우리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가 이러잖아요. 어머니, 아까 노란 버스 5번 차 그거 타셔야 돼요. 야, 우리는 타고 온 차를 또 타도록 재교육을 시키는데 여기는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요. 자동차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줄을 놓으면 집에 가는 차를 못 타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굉장히 환자가 좋아지더라. 이는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좀 엘리베이터를 멈춰 놓으니까 계단을 내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치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가 아니에요. 격리. 요양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냐 하면은 가족과 이웃과 주민과 함께 사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요양보호 정책은 따로따로 정책이다. 요양원 따로, 복지관 따로, 사회복지 따로.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뭐로 보냐? 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왜? 따로따로 정책이니까. 근데 일본은 이 전문가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요양원에 오게 되면 치료의 대상자로 봐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 우리 주간보호센터 와서 치료가 되면 집에서 하루라도 살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요양보호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분 작은 요 병원 보시죠? 요 작은 병원에 가 제가 보고 놀란 것이 의사 선생님 뒤에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엌이 지금 왜 있을까 했더니 우리 요양원, 우리 병원에 와서 어르신이 좋아지면 시험을 봐요. 어머니 설거지 해보세요. 어머니 된장국 끓여보세요. 아, 어머니 축하합니다. 어머니 이제 다음 주 집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집에 가는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그 어머니가 집으로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왕진을 가요. 그럼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오후에는 마사지사가 1시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다? 사회복지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한 달 뒤 집으로 돌아가는 한 노인이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식사 준비를 연습합니다. 찬장에서 밥그릇을 꺼내고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병원에서의 재활치료는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는데 전혀 어떠세요? 어떤 요양원에 한번 가고 싶으세요?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대학병원 있잖아요. 종합병원 같은 데가 일본에는 15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면 이 간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 병원은 어떤 환자가 와도 묵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가 와도 안 묵고요. 어떤 환자가 와도 묵지 않는다는 이 간판이 붙어 있어요. 150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묵지 않는다는 병원이 몇 개 있을까요? 한 개는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개는 있습니다. 여러분 창원에 가면 희연병원이라고 있어요. 2019년도부터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죠. 000. 우리나라는 뭐다? 묵지 않는 병원이 하나가 있다. 일본은 몇 개가 있다? 150개가 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이 묵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은 묵지 않아도 될까요? 묵지 않아도 되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일본은 유럽에서 가져왔어요. 즉 프랑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분이 이브 지네스트란 분이에요. 이분이 부모님이 다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양보호 자격을 따서 요양원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환자를 모시고 부모님을 모셨더니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공격하던 환자가 줄어들고, 그죠? 또 환자들이 막 잠을 안 자들은 우리가 약을 놓잖아요. 여러분 그 약이 얼마나 독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약을 8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자 공격이 변화들고 약이 준다. 이 매뉴얼을 일본은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휴머니 투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매뉴얼이냐면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즉 어떻게 환자에게 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들 하나씩 다 낳았잖아요. 그죠? 딸도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럼 아들이 이렇게 낳았어요. 그럼 아들을 키울 때 눈빛도 보고 또 고추도 보잖아요. 그 고추만 봐요? 아니죠. 눈빛을 보잖아요. 그 눈빛을 보면서 거다가 막 그냥 사랑한다 뭐 정말 지지 격려 막 눈빛을 애연했습니까? 아니면 어휴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 보던 그 눈빛을 어디에? 내가 있는 요양원에 있는 환자에게, 우리 집에 어머니가 치매해서 그 어머니에게 눈빛을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지지, 격려, 칭찬말을 하지. 그죠? 나쁜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내 아이에게 지지, 격려, 칭찬하는 것을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에게 하라는 거죠. 다음은 터치예요. 터치. 만지는 거. 여러분 요양원에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당기거나 이렇게 하면 경찰관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 거로 착각을 해요. 이게 막 잡아당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 터치했듯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갖다가 내 아이 만지듯이 터치하라. 네 번째는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인간은요, 내가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5명이 누워있으면 나는 1년 반 안에 따라 눕히는데 환경의 동물이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내가 하루에 20분만 서 있을 수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화장실은 내 힘으로 갑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환자를 자꾸 운동을 시켜야 돼요? 놔둬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하루는 조금씩 20분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머니 오늘은 속옷을 갈아입을게 5초만. 잘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10초만요. 이렇게 2달, 3달만 하면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그저 말을 하고 터치를 하고 세우게 된다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2019년도에 인천시가 이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어봤을 때 너무 관심 있게 봤어요. 어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천시가 인천에 있는 시립병원을 가지고서 즉 간호사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임상실험을 2달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래서 인천시가 이것을 도입을 해서 했는데 더 심하게. 아니 지금 할 거야. 소리 지르는 할머니가 이걸
어떤 게 어르신을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나도 그 어르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묶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이러던 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계속죠? 몸하게 일어났어요. 자, 소리 지르는 할머니.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Come. Slowly. 2달 만에 뭐가 들어오죠? 2달 만입니다. 두 달 사이에 누워있던 환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극구하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So it's not at all utopia. It's a revolution. 기적 같습니까? 왜 우리는 이 매뉴얼을 못 가져올까요? 이 매뉴얼이 인천시가 2019년도에 가져오려다 예산을 3억 잡았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가을에 인천시 수돗물에 빨간물 나온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 3억 원이 그리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멈췄습니다. 뭐 다시 가져온다 그러긴 하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억이 없어 이 매뉴얼을 못 가져옵니까? 아니죠?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기저귀를 가른다면 하루에 몇 번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1번, 4번 갈아줍니다. 2번, 정해진 시간에만 갈아준다. 3번, 하루에 7번 갈아준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면, 요양병원에 있다면 어느 것이 답입니까? 어느 것이 답이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요양원은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병원은 7번 갈아준다는 걸 신문에 놨어요. 그런 대기자만 1300명이셨어요. 7번 기저귀 갈아준다는 그 광고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요양원은 서울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몇몇 요양원은 정해진 시간에만 갈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좀 정리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처음 강의하다 보니까 쭉 전체적으로 그림을 조금 놓친 것도 있습니다만은 치매는 약이 없습니다. 즉 예방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는 가족이 고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혈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딱 2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50세 넘었는데 암이 안 걸렸다면 내가 암이 안 걸리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암이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라도 암이 걸리는 환경으로 바뀌면 나는 암이 걸리는 거예요. 치매도 똑같습니다. 치매도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게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도 10년, 20년 전부터 내 잘못된 습관이 뭐다? 치매를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병률이 85세가 되면 2명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어 머리 뒤하고 꽁지를 좋아서 드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음식 드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첫 번 그 동영상에 그 선생님 그잖아요. 그 뭐 깡통, 파란 깡통인가 노란 깡통 그걸 먹었더니, 잘 기억해 보세요. 그걸 먹었더니, 그죠? 18 자두가 막 나왔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걸 막 저녁에 한데 사고 싶잖아요. 그럼 사잖아요. 여러분, 가득 시장에 바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탁 재놓고 제일 먼저 누구 먹입니까? 그죠? 누구 먼저 드세요? 신문에 이렇게 놨어요. 가득 재놓고 첫 번째는 아들이 먹더라. 두 번째는 부인이 먹고, 세 번째는 개가 먹고, 네 번째 남편이 먹더라. 그래서 나는 개보다 못하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었는데,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갖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치매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노란 깡통이든 파란 깡통이든 자꾸 누구를 먹이려고 용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먹어요. 내가 먹고 내가 뇌가 팍팍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치매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 짧은 영상 속에 정말 긴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그냥 웃고 지나갔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영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용하셔야 되고,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 먼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치매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먹고, 그죠? 여러분이 이 치매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빨간 깡통, 노란 깡통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떤 깡통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좀 잘 정리됐으면 좋았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자 여러 가지 끊긴 모습도 있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치매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주성 원장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치매가 심각한 것은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내일이 될 거라고는 잠시만요. 네.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구나. 같이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뇌혈관 관리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뇌혈관 생각하면은 빨간 통이죠.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선주성 원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는 치매가 있었고 개선이 안 되는 치매, 제가 그게 딱 기억이 나거든요. 개선이 될 수 있는 치매는 뭐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중에 질 좋은 비타민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 안 되는 치매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으로 오는 거는 이제 개선이 안 된다는 강의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선주성 원장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여쭤본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파킨슨이라든가 알츠하이머가 개선이 된다면은 치매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원장님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말 못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치가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왼쪽 뇌를 깨워주세요라는 책을 보면 독일에서 온 산소 주스를 먹였더니 파킨슨 어머니가 이제 개선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질 좋은 비타민도 먹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온 산소 주스 빨간통 이번 달에 5+1 행사하는 거 아시죠? 그거 역시 파킨슨에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개선이 되는 치매 그리고 개선이 되기 힘들다는 그 치매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한테도 그런 좋은 것을 먹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주성 원장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